이번에 내가 소롱포를 갖고 왔어. 네. 왜 갖고 왔을까? 맛있어서? 그럼 혼나. 잘 팔려서? 잘 팔려서도 괜찮고 잘 팔려서도 괜찮고 맛있으면 잘 팔리는 거죠. 왜 맛있으면 혼나요? 이 소롱포가 육즙 딘섬이라고 하잖아. 네. 한국에서는 딘섬 이러면 아 소롱포 이렇게 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 한국에서는 소롱포가 나오면 전부 다 딘섬이라고 했어. 근데 그냥 뭐 만두가 많은데 이거는 특별히 육즙이 가득 있어가지고 약간 먹는 방법도 다르고 그냥 일반 만두랑은 다른 거지 개념이. 그래서 소롱포를 갖고 왔어. 소롱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딘섬은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끝내지만 소롱포 같은 경우는 소롱포를 꼭지를 이용해 집은 다음에 네. 수저에 얹어서 젓가락 끝을 이용해 찢어서 육즙을 먼저 마신 후에 생강을 위에 얹어서 한 입에 드세요 라고 설명을 하지. 이건 육즙이 굉장히 포인트인 딘섬이라서 항상 설명이 필요하지. 제가 중국 여행 갔을 때 먹어본 쇼롱포는 지역마다 피의 두께가 뭐 다르거나 뭔가 좀 맛이 달랐는데 혹시 뭐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식문화 같아. 북쪽은 밀문화면 남쪽은 쌀문화잖아. 북쪽 같은 경우는 두꺼운 만두피. 왜냐면 이걸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얇은 피가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두껍게 만들었지. 그리고 남쪽은 쌀을 이용한 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샤롱바오는 굉장히 얇은 피에 살짝 찢어가지고 먹는 거라면 북쪽에서는 약간 이스트가 들어간 파우즈 느낌의 상해식 소롱포가 되게 많지. 대표님은 북방이랑 남방 쪽이 어디 쪽을 좀 더 선호하십니까? 근데 더 종류가 많은 거는 아무래도 남쪽이지. 광동이나 홍콩이나 네. 마카오나 이런 데는 딘섬 자체가 식재료가 다르잖아. 물 옆에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많은 딘섬이 많다면 이쪽은 고기류하고 이제 마른 식재료를 가지고 하는 식재료가 되게 많았지. 나는 사실 유학생활 할 때는 속이 보이는 딘섬이라고 해서 하가오라고 하잖아. 하가오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그런 탕바오나 아니면 피가 두꺼운 딘섬들 있지, 그런 걸 좀 많이 접했었어. 그래서 광종 지방 가서 한상 차림으로 먹었던 그 딘섬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딘섬들이 종류가 많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웠지, 광동 지방 가서. 또 궁금한 거 질문해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알아야 질문하지. 알아요. 소롱포의 육즙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다른 뭐 딤섬들은 뭐 수분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뭔가 육즙이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한국 만두랑 중국의 딘섬이 같은 만두잖아. 네. 밀가루피에 속을 넣어가지고 만든다. 근데 완전 조리법이 다른 게 한국은 다 재료를 넣고 섞어가지고 싸잖아. 네. 근데 중국 딘섬류는 속재료에다가 수분을 혹은 육즙을 넣어가지고 엄청 오래 쳐.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완자 치듯이 엄청 오래 쳐서 수분을 입혀줘, 고기 안에다가. 중국 본토에 가면은 소롱포를 만들기 위해서 돼지 껍데기를 삶아서 돼지 껍데기 층이 있으면 위아래를 걷어내. 가운데 얇은 막을 갖고 잘라가지고 넣어서 육즙을 냈어. 오늘날 그 매장에서 쓰는 육수 혹은 맹물을 가지고 젤라틴을 넣어가지고 굳혀서 갈아가지고 넣어. 방법이 약간 많이 진화된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소롱포도 그럼 젤라틴이 들어가 있는. 그치. 돼지 껍데기를 삶아서 층을 빼서 이 방법은 아마 못 봤을걸? 한국에서 하는 데도 없을 것이고.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되게 번거로워. 생각만 해도 번거로울 것 같아요. 맛의 차이는 확실히 있죠. 향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향이 좀 있는 거에 반면에 그냥 젤라틴을 써서 하는 거는 깔끔한 맛? 난 이 두 가지 차이가 맹물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맛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육수를 쓰면 맛이 일정하지가 않아. 왜냐면 육수를 냈을 때 첫 번째로 나온 육수를 쓰냐, 두 번째로 나오는 육수를 쓰냐, 이런 방법들 때문에 그냥 맹물을 쓰는 게 가장 깔끔하다. 약간 딘섬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만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떡, 케이크 전부 다 딘섬이라고 불러. 뭐 에그타르트 이런 거 다 딘섬이라고 통합해서 말할 수가 있지.
뭐 왜 이것도 딘섬이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면도 딘섬이 될 수 있고 냉채도 딘섬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느낌이 막 오지 않아? 어떤 게 딘섬이다? 그냥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단하게 먹는 뭐 간식. 그게 정이야. 네. 뭐 홍콩이나 마카오나 광저우 가면은 니네 다 따라다녀 봤잖아. 아침 새벽부터 점심까지만 하잖아. 네. 그 식당에서 저녁까지 하는 데는 없잖아. 없었던 딘섬이 거야? 싹 자라지면서 요리집으로 바뀌잖아. 네. 이게 전통이야. 좀 아침 식사. 아침에만 먹는 게 딘섬. 그리고 그리고 그 집이 그대로 저녁에는 딘섬만 수업하고 전부 다 요리집으로 요리집으로. 변경하고 이게 딘섬의 문화인 거지. 뭐 브런치라던가 이런 느낌도 중국에서는 딘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에서는 브런치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명칭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 그 딘섬이라는 것 자체가 흰 반죽에 그냥 싸서 끝이 아니라 딘섬은 아무튼 인식이 예쁜 거, 작은 거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딘섬으로 그래서 몇천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딘섬 비싼데 이뻐 근데 작아 한 입 사이즈로 먹어야 돼 약간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인식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걸 개발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여성 고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고 아기자기하고 먹을 때 불편함 없고 그림이 일단 너무 좋으니까. 맛이랑 멋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50대 50. 확실히 딘섬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지? 무슨 색깔을 써오지? 약간 이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목 안 아프시? 목은 아까부터 저음이 돼가지고 지금 뭐 듣기 싫지 않냐 목소리? 네? 질문 잘못했지. 지금 카메라. 셰프님, 그럼 딤섬은 도대체 인분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몇 개 먹어야 배가 불러? 100개! 100개! 진짜 먹을 것 같긴 하다. 백판? 개. 개. 판이 심했지. 와, 되게 새로 신선한 질문이잖아. 딘섬 자체가 디저트라는 개념이 있고 간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분수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 찜기 안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한 판이 1인분은 아니고 1인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 몇 판 먹니 너? 전 메뉴 다 시켰던 것 같은데. 맞아. 얘 다 시켰다 얘는. 그걸 다 먹었다고? 다 먹고 요리도 두세 개씩 시켜서 먹고 식사도 페이지가 먹고. 2장인데? 양면인데 다 시켰다고? 거의 다 시켰어. 16가지.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진이 같은 이제 그런 느낌 말고 이제 아니 잠깐만, 예진이 같은 느낌 뭔데? 그러니까 일방적인 고객님들을 봤을 때는 여성 고객 두 분에서는 세 판에 면 하나, 뭐 세 판에 밥 하나, 아니면은 두 판에 면 하나, 밥 하나. 매장에 오신 고객들 보면 딘섬만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딘섬은 사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이 면이면 사이드에 딘섬 2판 이렇게 시키지 딘섬만 우르르 깔아놓고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중국에서는 코스 메뉴에서는 마지막이 식사 대신 딘섬. 딤섬이 배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은 아니네요. 그치, 내가 이제까지 얘기했잖아. 아무래도 배 채우는 느낌보다는 간단하게 먹어. 근데 이 소롱포 기술이 딘섬 기술을 아는 사람들 중에 거의 탑에 들은 급이야. 그거가 어렵다는 거죠. 그치? 중국 딤섬 자격증에는 뭐 쇼롱포 주름 개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자랑 소롱포랑 자격증 그 주름 개수가 달라. 소롱포가 주름이 18개, 딘섬 모양은 22개에서 24개. 간격, 그 길이 일정하게. 그 주름의 길이까지도요? 그치. 와, 그러면 심사하는데 일일이 주름 다 세봐요? 그래서 진짜 어렵겠다. 그래서 이게 소롱포를 만들면 그냥 한국에 있는 딘섬 중에 거의 반 정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고급 기술이야. 그래서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건데 크게 기대하진 않아. 한번 배워볼까? 네. 자, 재료 준비하자. 네. 감자 전분. 여름이니까 찬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중요합니다. 기도에 따라 다르고 여름에 찬물을 넣었을 경우는 퍼져요. 찌는 딘섬은 저보다 찬반죽 아니면 얼음물 사용 많이 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는 반죽들은 뜨거운 물. 그리고 이걸 지지느냐 튀기느냐에 따라서도 반죽의 물의 온도가 다릅니다. 속을 찔 때는 지방이랑 고기가 잘 섞이도록 색깔이 변할 때까지, 빨간빛이 분홍빛이 될 때까지 또 좀 줄이고, 색깔이 변했으면 대파 넣어주고, 양념, 치킨 파우더, 조미료, 설탕, 후추, 이거는 굴소스, 양념 블렌더로 쳐줍니다. 쳐주면 피동, 젤라틴과 물을 갈아줄 겁니다. 비율은 1:1.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그러면 속을 닫을 땐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눌러서 이거 먼저 냉장고. 너무 되는데?